자, 오늘 배울 단원의 내용 이름이 뭐야 얘들아 지금? 2차 방정식이지? 근데 2차 방정식 너네 다 해보지 않았어? 그지? 어떻게 생긴 건 또 다 알지? 그래서 2차 방정식이라는 건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런 게 생긴 거죠. 차수가 2차식이면서 방정식의 형태를 띠고 있는 거 이렇게 2차 방정식이라고 하죠. 이때 A는 0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왜 여기가 0이 되면 안 되는 이유는 알죠? 아니 혹시? A가 0이면 2차 방정식이 아니잖아. A가 0이면 2차항이 사라지니까 1차 방정식이 되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A가 0이 되면 안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럼 너네 이 방정식을 푼다라고 하면 뭘 구하는 거라고 했죠? 그죠? X값. X값 구하는 거죠. 그럼 2차 방정식에는 X값이 몇 개일까? 그죠? 기본적으로는 2개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 2차 방정식을 너네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하면서 배워오는 게 이 X를 과연 어떻게 구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배워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을 푼다라고 했을 때 너네가 이 X값을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는 총 3가지 방법을 배웠는데 첫 번째 방법이 뭐였어? 그렇죠. 첫 번째 방법은 인수분해.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그렇죠. 근데 근해 공식 전에 배운 게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뭐라고? 완전 제곱 형태로 바꿔서 푸는 법이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그렇죠. 근해 공식을 이용하는 풀이 방법이었어. 그래서 인수분해 같은 경우에는요. 예를 들면 너네 인수분해 지금 곱셈 공식을 외우면서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와의 이 관계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 공식과의 이 관계를 이해하면서 인수분해라는 건 이렇게 풀어진 식을 어떤 두 개의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내는 걸 인수분해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A라는 식과 B라는 식의 형태로 나타낸 다음에 는 0이라는 이런 방정식의 형태로 나타낸다면 너네가 여기서 이 인수분해를 통해서 X값을 어떻게 찾아내냐면 이 A라는 식이 0이 되는 X값과 이 B라는 식이 0이 되는 X값을 찾아내주는 거였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였어. 예를 들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라는 이런 2차 방정식이 있으면 얘를 가지고 인수분해를 시켜놨단 말이야. 그때 나오는 게 뭐야? 그때 이 인수분해를 하기 위해서 나오는 방법이 X자 분리법이었죠. 그래서 그게 X자 분리법이 뭐냐면 X제곱의 개수를 가지고 이 개수가 나올 수 있는 곱의 형태로 분리해 주는 거고 이 상수를 봤을 때 이 상수가 나올 수 있는 곱을 두 개로 나눠줬어. 예를 들면 얘는 1이니까 나올 수 있는 개수는 1과 1의 곱으로밖에 안 나오겠죠. 그리고 얘는 2니까 나올 수 있는 수의 곱은 1과 2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나서 해줄 수 있는 건 뭐야? 그리고 나서 해줄 수 있는 건 뭐야?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X자로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곱해서 1이 나오고 이렇게 곱해서 2가 나와서 얘네 둘이 더했을 때 이 가운데에 있는 X의 개수와 똑같이 맞춰줘야 되는 게 X자 분리법이었죠. 근데 얘는 지금 안 맞잖아. 더하면 3이니까. 그랬을 때 얘한테 마이너스를 붙여준다면 곱해선 플러스 2 나오고 더해서는 마이너스 3이 나온다 이거였죠. 그래서 이게 완료가 된다면 요렇게 하나가 이 녀석의 인수가 되고 요렇게 하나가 이 녀석의 인수가 된다는 방법이 X자 분리법이었죠. 그래서 너네가 이 X자 분리법을 통해서 이 녀석을 인수분해 시키면 어떻게 쓸 수 있었냐면 X-1이랑 X-2가 0이다 라고 쓸 수 있었단 말이죠. 이게 X의 개수고요. 이게 상수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랬을 때 이 형태는 결국엔 지금 이 형태와 마찬가지라 이거죠. A라는 식과 B라는 식의 곱으로 나타내서 이게 0이다. 그럼 그때 이 식이 0이 되는 X값과 이 식이 0이 되는 X값을 구해준다면 그 X값들이 결국엔 이 방정식의 해가 된다, 근이 된다라는 말이었죠. 그래서 따라서 X값은 1 또는 X는 2가 나와준다라고 하는 게 2차 방정식을 푸는 인수분해로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었어. 이게 인수분해였다면 두 번째 방법은 이 완전제곱이라는 방법인데 근데 이 완전제곱이라는 방법은 우리가
이 근해 공식을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분명 배웠을 거야. 근데 이 근해 공식을 배우고 나서부터는 이 완전제곱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는 잘 안 씁니다. 왜? 어차피 이 완전제곱이라는 녀석은 왜 나온 거냐면 결국에는 근해 공식을 끌어내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야. 이 녀석을 만들어내기 위한 도구였을 뿐입니다. 과정이었을 뿐이야. 그래서 우린 이걸 알기 때문에 이제 얘는 안 쓸 거야. 결론을 아는데 과정을 쓰고 싶겠니? 그 결론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결론을 아는데 과정 쓰고 싶겠어? 결론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잘 안 쓸 겁니다. 근해 공식을 끌어내기 위한 과정이었을 뿐이야. 그래서 우리 이거 잘 안 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걸 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2차 방정식을 푼다 함은 뭐와 뭐를 사용하죠? 인수분해와 근해 공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근해 공식은 언제 사용하는 거냐면 뭐가 안 될 때? 인수분해가 안 될 때 근해 공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인수분해, 즉 X자 분리법이 통하지 않을 때 또는 공통적인 걸로 묶여지지 않을 때 쉽게 인수분해가 안 될 때 근해 공식을 사용하죠.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 너네 근해 공식 외우고 있어? 주구장창 외웠죠? 그래서 근해 공식 뭐라 쓸 수 있어? X는? 그쵸.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안 외우고 있다면 외워야 됩니다. 무조건요. 알겠죠? 무조건 외워야 돼요. 이 근해 공식은 너네 중3 때 모르면 못 푸는 문제였죠. 그래서 무조건 외워져 있어야 돼요. 알겠죠? 이해됐지? 그러면 얘들아, 그러면 잘 봐. 쌤, 그러면 쌤, 그러면 잠깐만. 쌤, 그러면 이거는 이미 중3 때 해왔던 내용인데 왜 또 배우나요? 라고 하죠. 뭐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지. 이미 배웠던 내용 왜 또 배우나요? 라고 하면 이런 거야. 이 근해 공식을 사용하면 뭐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있겠죠. 예를 들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는 0이라는 식이 있어. 여기라는 방정식이 있어. 얘 인수분해 쉽게 돼? x자 분리법 통해서 잘 안 된단 말이야. 그럼 뭐 쓴다고? 근해 공식 써야 돼. 따라서 이 녀석의 근은 x는 2분의 그죠? 2a분이니까 2분의 마이너스 4 뿔마 루트 여기 ABC는 여기서 말하는 ABC는 이 녀석들의 ABC입니다. 각각의 자리의 ABC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B 뿔마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요런 형태가 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얘는 다시 한번 쓰면 X는 2분의 마이너스 4 뿔마 루트 얼마야? 8이 되면서 루트 8은 뭐라 쓸 수 있죠? 그렇죠. 2루트 2라고 쓸 수 있으니 약분이 되겠죠? 그래서 약분하면 얼마죠? 2분의 약분하면 얼마야? 2분의 2분의가 아니라 약분하면 마이너스 2 뿔마 루트 2 요런 형태가 된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었단 말이야. 그죠? 여태껏 너네가 해왔던 거죠. 근데 이제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야. 이제 우리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볼 건데 이런 경우가 있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인 요런 2차 방정식 있다고 한번 해보자. 인수분해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뭐 써야 돼? 근해 공식 써야겠잖아. 그럼 근해 공식 써봅시다. x는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b제곱 1이죠? 마이너스 4ac 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4가 되면서 얘가 정리된 값이 얼마가 되냐면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마이너스 3이 되어버리죠. 근데 너네 지금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요 이 루트 안에 음수가 나오는 게 있었어? 없었어. 지금까지 중3 때까지는 루트 안에가 음수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그죠? 근데 우리는 바로 전단에서 실수를 넘어선 어디 영역까지 배웠죠? 허수, 즉 어디? 복소수의 영역까지 배웠잖아. 그치? 그럼 그 복소수의 영역까지의 우리는 그 근도 한번 구해보자 이거야. 따라서 얘는 뭐라 쓸 수 있냐면 x는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3i라고 쓸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근의 영역을 x값의 근의 영역을 여태껏 실근의 영역까지만 했다면 여태껏 실근의 범위까지만 했었다면
이제 우리는 이걸 넘어서서 어디의 영역까지 보자 이거냐면 복소수의 영역까지 한번 봐주자 이거야. 복소수의 영역까지 와서 실근이 아니라 실수의 영역에서 복소수의 영역으로 넘어오면서 뭐까지도 포함시켜 보겠다는 거야? 그렇죠. 허수까지 포함시켜 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이 녀석은 근이 실근 실수의 허수야? 실수죠? 그래서 이 녀석은 실수인 근이라고 해서 뭐라 부를 거냐면 너네가 잘 알듯이 이 녀석은 실근이라고 부를 겁니다. 됐어? 실근, 실수인 근. 그럼 얘는 근이 나오긴 했는데 무슨 근이야? 허수잖아. 그래서 이 녀석을 뭐라 부를 거냐면 이제부터 허근이라고 부를 겁니다. 허수인 근, 허근이라고 부를 거야. 허수가 나오는 근을 허근이라고 부를 겁니다. 무슨 말인지 됐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걸 다시 배우는 거야. 우리가 영역을 넓혔으니까 수의 체계를 더 넓혔으니까 그 넓힌 체계에서 2차 방정식을 다시 한번 보자 이거죠. 무슨 말인지 좀 이해되니? 그럼 이거야. 그러면 나는 이제 이게 궁금한 거야 얘들아. 그럼 내가 이걸 진짜로 근의 공식을 써서 실질적인 근을 구하지 않고도 얘 어떤 방정식이 실근을 갖냐 허근을 갖냐가 궁금한 거야. 어떤 방정식을 딱 보고 이걸 진짜 내가 근의 공식을 쓰지 않고도 얘가 실근을 갖는지 허근을 갖는지가 궁금한 거야. 그래서 그게 뭐 어떨 때 그럼 그렇게 나올까? 어떤 걸 봐야 얘가 그렇게 나올까? 확실히 될까라고 했을 때 보는 게 바로 여기입니다. 이 녀석을 보는 거야. 잘 봐. 일단 이 안이 즉 요 안에 있는 녀석이 있잖아요. 루트 안에 있는 녀석을 계산을 했을 때 즉 이 녀석을 계산을 했을 때 이 녀석이 지금 여기서는 뭐야? 여기서는 양수죠. 양수가 나오니까 뭐가 돼서? 실근이 나왔네. 근데 여긴 지금 보면 뭐야? 음수지. 음수가 나오니까 뭐가 나왔어? 허근이 나왔네. 아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이 안쪽에 있는 이 녀석이 만약에 양수가 나와버린다면 무슨 근을 갖는 거야? 실근을 갖는 거야. 그럼 반대로 이 안 밖에 있는 녀석이 안쪽에 있는 녀석이 음수를 가져버린다면 뭘 갖는 걸까? 그렇지. 허근을 갖는 거야. 무슨 말이 됐어? 그럼 이 안에 있는 녀석이 만약에 0이 된다면 뭘 갖는 걸까? 그쵸. 실근을 갖는 거긴 해. 실근을 갖는 거긴 해. 왜? 어차피 이 부분이 사라지니까. 근데 실근은 갖는데 내가 아까 말했지. 2차 방정식은 어떻게든 해가 몇 개라고? 2개여야 된다고. 2개여야 된다고. 그럼 잘 봐. 얘들아 양수긴 양수인데 실근이 나오는 양수야. 그러니까 양수가 나오면 실근이 나와. 근데 잘 봐. 얘네들은 물론 뭘로 이루어져 있어? 뭐로 이루어져 있어? 뿔마로 이루어져 있지. 얘도 뭘로 이루어져 있어? 뿔마로 이루어져 있어. 그럼 결국엔 여기서 지금 근이 몇 개란 소리야? 2개야.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그 근은 서로 같아 달라? 다른 근 아니야?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이 근을 뭐라 그럴 거냐면 실근은 실근이긴 한데 무슨 근이냐면 서로 다른 실근입니다. 실근 2개 나와. 2개가 무조건 나와. 2차 방정식의 해는요 무조건 2개가 나와. 그게 실근인지 허근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무조건 2개가 나오는 건 맞아.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실근 2개는 서로 다른 실근 2개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실근이라고 불러. 됐어? 그럼 일로 와서 허근도 한번 봤더니 얘도 플러스 마이너스야. 허근이긴 하지만 플러스 마이너스이긴 하니까 둘이는 서로 다른 거겠죠? 서로 다른 뭐가 되는 거야? 허근이 되는 거야. 그럼 중요한 건 얘. 0. 0이면 플러스 마이너스의 의미 있어? 없어. 그럼 쌤 얘는 근이 하나인데요? 가 아니라 2차 방정식은 어찌 됐든 간에 해가 2개가 나와야 돼. 해가 2개가 무조건 나와야 돼. 그 말은 즉 이런 말이야. 아 그럼 얘가 근이 하나가 나왔다라는 건 예를 들면 얘가 만약에 0이어봐. 그럼 x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x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그지?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는 거잖아. 뒤에 뿔마 상관없이 어차피 얘가 0이라면. 그럼 얘는요. 선생님 얘가 x는 마이너스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요가 아니라 이게 몇 개 있는 거냐면 2개 있는 거야. 이거랑 똑같은 게 2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줄여서 우리는 하나라고 써주는 거야.
그래서 이 녀석을 뭐라 부를 거냐면 같은 근을 갖는다고 해서 다른 말로 중근이라고 부를 겁니다. 중근, 중복된 근. 중복된 근. 그리고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이 중복된 근의 모습의 형태는 무슨 형태냐면 이런 형태입니다. 완전 제곱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이 녀석을 이 완전 제곱의 형태를요. 완전 제곱의 형태를 뭐라 이렇게 가끔 문제에서 이런 거야. 완전 제곱은 0 이런 형태로 나오는데 문제에서 가끔 그렇게 나옵니다. 이 식이 인수분해가 될 때 완전 제곱이 돼야 된대. 완전 제곱의 근이 돼야 돼. 완전 제곱의 모습이 돼야 돼요. 라고 한다는 건 무슨 근을 갖는다는 거야? 중근을 갖는다는 거야. 중근을 갖는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녀석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이 녀석만 보면, 즉 이 녀석만 계산을 해준다면, 이 녀석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0인지만 계산을 해준다면 우리는 이 방정식을 풀지 않아도, 근을 직접 구하지 않아도 얘가 실근이 나오는지 허근이 나오는지를 구별할 수 있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이 녀석은 근을 구별해준다 해서 이 녀석을 뭐라 부를 거냐면 판별식이라고 부를 겁니다. 판별식. 근을 판별해준다 해서 판별식이라고 부를 거고요. 그 판별식은 기호로 뭐라 쓸 거냐면 D라고 씁니다. 기호로 D. D는 그래서 뭐가 되냐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이 됐어? 그럼 여기다 쓰면 이런 거야, 얘들아. 정리해서 쓰면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이 판별식이 0보다 크다면, 너네 혹시 이거 중3 때 배웠을 거야? 판별식 중3 때 배웠어. 근데 그때는 어떻게 배웠냐면 B제곱 마이너스 D, AC, 즉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뭘 가져? 실근? 몇 개? 2개를 갖는다고 배웠을 거야. 여기서는 실근 2개 배운다고 했을 거야. 그죠? 그러면서 만약에 0과 같다면 몇 개 갖는다고? 실근 1개 갖는다고 배웠을 거고, 0보다 작으면 실근이 있다고 배웠어? 안 배웠어? 없다고 배웠어. 근데 그 말은 지금 뭐냐면 너네가 왜 이런 식으로 배웠냐면 너네 이때까지 배운 수의 체계가 어디까지야? 실수까지야. 그러니까 실수까지니까 여기는 실근 2개, 여기는 실근 하나, 여기는 실근이 없다고 배운 거지. 근데 사실은 여기는 실근이 없는 게 아니라, 여긴 근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실근 2개 대신 뭐가 있는 거야? 허근 2개가 있는 거야. 그래서 너네가 여태까지는 근이 없다고 배운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복소수의 영역으로 넘어오면서 얘네들 명칭을 싹 다 바꿀 거야. 복소수의 영역으로 넘어오면서 얘네들 명칭을 싹 다 바꿀 건데 이제부터 얘는 뭐라 배울 거냐면 서로 다른 실근 2개. 얘는 중근. 다른 말로 뭐? 완전 제곱. 실근 0개는 다른 말로 뭐라고? 서로 다른 허근 2개. 이렇게 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을 판별하기 위해서 이 식이 어떤 근을 갖냐 판별하기 위해서 우리 뭘 쓴다고 얘들아?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쓸 겁니다.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앞으로 문제를 풀 때 이 판별식을 쓰는 문제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모든 문제와 연관지어서 풀 수 있어. 그게 부등식이든 뭐든 간에. 부등식이든 방정식이든 이걸 이용해서 푸는 문제는 정말 많아. 그래서 무조건 외워야 돼. 이 내용을. 알겠어? 이 내용 진짜 중요해. 알겠지? 그래서 너네는 근을 이제 이렇게 판별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럼 여태껏 지금 너네가 배운 게 근을 판별할 수 있는 내용, 그리고 근의 공식에서 이제는 우리는 복소수의 영역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허근이라는 걸 배웠고, 그리고 그 근이 2차 방정식의 근이 실근이 나올 때야 허근이 나올 때는 어떻게 구별하냐? 판별식을 가지고 얘가 0보다 크다, 얘가 0보다 작다, 얘가 0과 같다라는 걸 나눠서 이런 식으로 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배운 거야. 그럼 이제 뭘 배우는 거냐면, 그럼 이제 뭐 배우냐면 이런 거야. 이 2차 방정식과 이 2차 방정식과 근과 2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의 근과 이 2차 방정식의 각각의 그 개수와의 엄청나게 특별한 관계가 있거든. 이것도 진짜 중요한데 그 특별한 관계가 뭐냐면 이런 거야. 예를 들면 우리 아까 2차 방정식을 기본적으로 뭐라 쓰냐 했냐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일 때 a는 0이 아니다 라고 쓴다고 했잖아. 이게 이제 기본적인 틀이야. 그러면 여기서 엄청나게 특별한 관계가 뭐냐면 이런 거야.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이 2차 방정식의 근을 하나는 x는 알파라고 두고 또는 하나는 x를 베타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야. 그럼 너네는 일단은 얘 근을 구할 수 있단 말이죠. 그지? 너네 혹시 인수분해가 된다고 해서 근의 공식을 쓰면 안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어차피 인수분해 되는 그 방정식도 근의 공식을 하면 똑같은 그 두 개의 값이 나와요. 그래서 얘도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도 뭘 쓰면 답이 나와? 뭘 쓰면 x값이 나와? 근의 공식을 쓰면 답이 나와, x값이. 그래서 너네 이거를 이 알파와 베타를 직접 구할 수 있다고. 그래서 뭐라 쓸 수 있냐면 x는 근의 공식 써버리면 돼.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즉 하나는 뭐겠어? 플러스겠지. 하나는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될 거고 또 다른 하나는 뭐가 되겠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ac인데 여기는 플러스가 아니라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둘 중 하나가 알파 베타일 거야. 아직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지? 아직 정확하게 모르지만 둘 중 하나 알파 베타가 될 거야. 난 근데 그런 거 신경 안 쓸 거야. 뭘 구하고 싶냐면 이제는 뭘 구하고 싶냐면 나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궁금한 거야. 그럼 뭐 한 거야 내가? 뭐 한 거야? 말로 얘기해봐. 알파 플러스 베타 하면 뭐 한 거야? 뭐? 어떤 거? 그렇죠. 두 근의 합을 구하고 싶은 거야. 두 근을 그냥 합한 걸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결국엔 얘가 알파든 얘가 베타든 간에 얘가 알파든 얘가 베타든 간에 두 근의 합은 상관이 있어 없어? 없다 이거죠. 그럼 얘네들이 더해봐. 분모 얼마야? 2a는 맞을 거고 분자는 얼마가 되냐면 얘네 둘이 어떻게 되겠어? 사라지겠지. 그러면서 마이너스 얼마가 돼? 2b가 되면서 약분시켜주면 답이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나오거든. 따라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야. 그래서 직접 해를 구하지 않아도 두 근의 합은 얘네들 개수로 이렇게 찾아낼 수 있어.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쓸 수 있어. 그러면서 이번엔 뭐 하고 싶냐면 둘이 곱하고 싶은 거야. 두 근의 곱이 궁금한 거야. 그래서 두 근의 곱을 했다? 그럼 분모는 얼마가 돼? 4a의 제곱. 분자는 뭐야? 곱하면 합차죠? 그래서 앞에 거 제곱에 뒤에 거 제곱하면 이런 식으로 빠져나오겠지? 그지? 그러면서 지워지는 거 지워지면 얘랑 얘랑 지워지면서 얘 부호 어떻게 되겠어? 바뀌면서 4a의 제곱분의 4ac 이런 식으로 되겠죠? 약분 요렇게 지워지면서 남은 거 얼마야? a분의 c. 따라서 두 근의 곱은 뭐라 쓸 수 있냐면 a분의 c라고 쓸 수 있어. 외울 겁니다. 무지하게 중요해요. 너네가 저 식을 보고 두 근의 합을 구하라고 하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바로 나와야 돼. 두 근의 곱을 구하라고 하면 마이너스 a분의 c가 바로 나와야 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이라는 3은 0이라는 녀석에 내가 x를 알파라고 하고 x 또 다른 근을 베타라고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라고 써야 되냐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나와야 된다고. 두 근의 합을 구하려고 하면 마이너스 a분의 b로 바로 구할 수 있다고. 왜? 직접 근을 구하지 않아도. 인수분해 돼? 안 돼? 안 되죠. 뭐 써야 돼? 근의 공식 써서 두 근의 합을 막 직접적으로 구하지 않아도 우린 그냥 두 근의 합이라고 쓰면 마이너스 a분의 b, 즉 마이너스 1분의 4라고 써서 바로 마이너스 4라고 구할 수 있어야 된다. 두 근의 곱을 구하고 싶으면 뭐라 써야 되냐고? a분의 c니까 얼마야? 1분의 마이너스 3. 따라서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3이라고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진짜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너네가 이걸 보고 이 식을 보고 바로 너네 머릿속에 그럼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4구나.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3이구나. 이런 게 머릿속으로 바로바로 나와줘야 된다고. 외워야 돼. 외우고 적용해야 돼. 그래서 문제를 좀 보잖아. 자, 이런 거야. 이런 거 계속 구해본 거야. 얘들아 3번 봐. 3번. 내가 이 녀석의 근을 x는
알파 또는 x는 베타라고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가 나와야 돼? 1분의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2니까 얼마? 2가 나와야 된다 이거죠. 알파 베타는 뭐라고 나와야 돼? 1분의 마이너스 5라서 마이너스 5라고 나와야 돼. 밑에 한번 봅시다. 4번 봐봐. 내가 이 녀석의 그늘 또 x는 알파, x는 알파 또는 x는 베타라고 두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여야 돼? 그렇죠, 0. 분자가 0이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0이잖아요. b가 0이라서. 알파 베타는 얼마가 나와야 돼? 1 나와야 된다. 그럼 너네가 단순히 이걸 구하는 문제는 안 나와. 이걸 가지고 뭘 쓸 거냐면 곱셈 공식의 변형을 쓸 겁니다. 바로 옆에서. 이런 거죠. 봅시다. 자, 요거 볼게. 얘들아, 저 위에 있는 식을 한번 봐봐. 자, 위에 있는 식의 두 근을 뭐라 그러는데? 알파, 베타라고 하는데, 그럼 너네 이거 보자마자 뭘 구할 수 있냐면 두 근의 합을 구할 수 있어. 얼마야?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구할 수 있어. 얼마야? 마이너스 2라고 쓸 수 있다고. 그럼 이거 가지고 너는 얘를 구해달라는 거야. 둘이 뭐 해달래? 더하는 거죠? 얼마야? 마이너스 6. 너무 쉬워. 얘 봐봐. 얘 계산하려면 일단 뭐 해줘야 돼? 통분해야 돼. 통분하면 어떻게 해야 돼?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런 거 이용해 먹어야 된다 이거야.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4. 얼마? 2 이런 거 나온다는 거야.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런 거죠. 이런 거. 일단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4.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4고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래. 근데 얘 구해달래. 너네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면 뭐라고 바꿔 쓸 수 있지? 물어본다 했다. 대답 못하면 또 다시 외우는 거야. 뭐라는 거야? 다시. 그렇죠. 뭐 알파 하다가 왜 갑자기 A, B가 나오는 거야?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쓰면 된다고. 그런데 알파 플러스 베타를 알잖아. 마이너스 4의 제곱 얼마? 16. 알파 베타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4. 이렇게 써먹어야 된다는 거야.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와. 그래서 항상 곱셈 공식을 외우라고 한 이유야. 이거 곱셈 공식 모르면 못 풀지. 저기까지는 구하겠지. 변형 어떻게 풀 거야? 모른다니까. 얘도 봅시다. 뭐 해줘야 돼? 통분해. 분모 통분하면 얼마야? 알파 베타분의 베타의 제곱 플러스 알파의 제곱. 변형 모르면 못 풀죠. 변형으로 구해야 되는데. 그지? 알겠어? 변형 구해. 그럼 위에서 일단 구했으니까 쓸까? 얼마? 아이씨, 이런 식으로. 당연히 제곱에 관한 식이 있으면 세제곱도 있겠지. 다 써먹어야 됩니다. 근데 보통 세제곱은요, 세제곱은 보통 인수분해식보다는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를 이용해 먹기 위해서는 보통 얘를 이렇게 바꾸는 식이 더 많이 쓰입니다. 이런 식이 더 많이 쓰일 거야. 왜냐면 이미 얘네 둘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식보다는 이 식을 더 많이 쓸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근과 계수의 관계를 배웠으면 이렇게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했어? 자, 그러면 여태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게 하나는 판별식을 이용해서 실수인지 허근인지, 실근인지 허근인지를 판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고, 지금까지 넘어오면서 뭘 또 배웠냐면 2차 방정식에 계수를 통해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구하는 방법을 배웠죠. 그럼 이번에는 이런 거야. 그 전까지는 식을 알면 두 근의 합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번에는 결국에는 식을 알려주고 근에 관련된 걸 배운 거잖아. 그지?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판별식을 이용하려면 식이 주어지고 근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거잖아.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뭘 할 거냐면 이런 거야. 이번에는 근을 줘버려. 내가 여기서 알파 베타라고 하지만 이미 근을 줘버린 거야. 근을 먼저 알아. 이번에는 뭐 다른 거 필요 없어. 이번에는 식도 안 줘. 식을 안 주고 어떤 2차 방정식이 있는데 그 2차 방정식의 근이
x는 알파 또는 x는 베타래. 어떤 2차 방정식의 근이 x는 알파 또는 x는 베타래. 그랬을 때 뭐 x제곱의 개수는 뭐 a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런 거야. 그러면 어떤 2차 방정식에 근이 알파 또는 베타가 나왔다는 소리는 그 2차 방정식의 x값에 알파를 넣으면 얼마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야? 0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고, x값에 베타를 넣으면 얼마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야? 0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야. 그럼 너네 그걸 보고 벌써 만들 수 있어, 식을. 이렇게 x-알파랑 x-베타는 0이라고 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거지. 이러면 x에 알파 넣으면 0 나오고 x에 베타 넣으면 0 나오잖아. 근데 이렇게 나오는 값이 얼마나 많겠어? 뭐만 달라지면 돼? 개수만 달라지면 다 이런 값이 나올 수 있다 이거지. 예를 들면 여기가 2나 3이나 뭐 4면 다 다른 식 아니야? 그지? 똑같은 식 아닐 거 아니야. 다 다른 식이잖아. 근데 그 제일 큰 녀석의 개수가 얼마래? A래. 그럼 그 앞에다 그냥 A만 이렇게 써주면 된다 이거야. 그럼 어차피 얘를 풀어주면 X제곱은 개수는 1인데 거기다 A, 즉 최고차항의 개수, X제곱의 개수만 맞춰준다면 똑같을 거 아니야. 이해됐냐? 그럼 이걸 왜 썼냐면 이런 거야. 우리는 지금 식 자체를 몰랐어. 근데 근을 알려주고 최고차항도 알려줬어. 그랬을 때 우리는 식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야. 그 식을 찾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배운 건데 이러는 거야. 그럼 여기서 어떻게 찾아내나요? 라고 하면 이렇게 쓰는 거지. 난 얘를 식을 전개해 볼게. 식을 전개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A에 X제곱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에 둘이 곱하면 얼마야? 알파 베타가 되면서 이게 0이 된다 이거죠? 그럼 이 안에서 이 녀석의 의미가 뭐야? 두근의 합이죠? 이 녀석의 의미는 뭐야? 두근의 곱이야. 그래서 따라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아, 그러면 두 근과 최고차항의 개수를 준다면 A에 X제곱 마이너스 두 근의 합 X 플러스 두 근의 곱이라고 쓸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거지. 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예를 들어볼게. 잘 봐. 그럼 이런 식이야. 만약에 어떤 2차 방정식이 있는데 x는 1 또는 x는 마이너스 2를 해로 가지고 있대. 그랬을 때 x제곱, 즉 최고차항의 개수가 얼마냐면 1이래. 그럼 식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야. 아, 그러면 이걸 갖는 해, 즉 이걸 해를 갖고 있는 2차 방정식은 분명히 x-1이라는 녀석을 인수로 가지고 있을 거며 또 x 플러스 2라는 녀석을 인수로 분명히 가지고 있을 거야. 그래서 얘가 2차 방정식이 돼야 이 x값들이 근이 된다고. 근데 그때 최고차항이 얼마래? 1이래. 그럼 여기 앞에 1을 곱해주면 된다 이거지. 근데 1은 곱해도 의미가 없다는 거지. 그럼 얘를 전개하잖아? 그럼 전개하면 어떻게 되냐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이 되는데 그때 이 자리가 사실은 원래 뭐라고? 마이너스 두근의 합. 사실 이 자리가 뭐라고? 플러스 두근의 곱자리라고. 한번 확인해봐. 두근의 합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야? 플러스 1. 두근의 곱 얼마야? 마이너스 2야. 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지. 됐어? 그럼 굳이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한 번에 찾아낼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x가 뭐 마이너스 3이고 또는 x는 1이래. 두근의. 그리고 x제곱의 개수가 1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렇게 써야 되는 거지. 아, 그러면 어차피 x제곱의 개수가 1이니 굳이 앞에 뭐 맞춰줄 필요 없으니 앞에 x제곱 빼기 두근의 뭐? 합. 두근의 합하면 얼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들어오면 얼마? 플러스 2x. 플러스 두근의 곱 얼마? 마이너스 3은 0. 식을 벌써 찾아낸 거야. 끝입니다. 이게 식을 작성하는 방법이야. 근을 줬을 때 2차 방정식을 끌어내는 방법입니다. 그 2차 방정식을 몰라도 근을 알고 최고차항의 개수를 알잖아? 그럼 우린 2차 방정식 끌어낼 수 있어. 마지막 얘를 하나 또 들어주면 x는 2고 또는 x는 뭐 마이너스 5래. 그때 x제곱의 개수를 뭐 3이라고 한번 해볼까? 그럼 그때 2차 방정식이 궁금한 거야. 그럼 이렇게 써야지. 아, 어차피 이 과정 이미 알았으니 한 번에 쓰자 이거죠. x제곱이 있고
마이너스 두근의 뭐? 하면 얼마? 마이너스 3이죠? 근데 뭐가 됐어 그러면? 플러스 x. 플러스 두근의 곱. 근데 밖에 뭐가 있어? 3. 왜? 최고차의 개수가 3이니까. 는 0. 그래서 2차 방정식을 구해달라고 하면 이걸 전개해주면 돼. 3x의 제곱 플러스 9x 마이너스 30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구해진다 이거야. 얘를 통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이거야. 그래서 지금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통해서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이 진짜로 중요하게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너네 이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정말 중요하게 알아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 뭐라 해야 되냐? 이거 하나가 좀 있는데 이거 넘어가기 전에 이거 하나에 대해서 조금 알고 넘어가면 좋은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너네가 이제 수의 체계를 어디까지 넓혔다고? 그래서 복소수의 범위까지 수의 체계를 늘렸잖아. 그러면 너네가 이 인수분해를 할 때 보통 인수분해가 안 된다고 하는 애들이 있잖아. 그지? 그럼 보통 인수분해가 안 되면 뭐 쓴다 그랬죠? 우리 방정식에서는? 그래서 근해 공식을 사용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이런 거야.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라는 녀석이 있어. 얘는 2차 방정식이지. 근데 사실은 2차 식이 이건 2차 식이잖아. 근데 얘를 인수분해 해보고 싶다 이거야. 얘를 인수분해 형태로 나타내고 싶다 이거야. 근데 가능해? 안 되잖아. 인수분해는 뭐가 돼야 돼? X자법 분리법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이걸 이렇게 생각하자 이거지. 그러면 얘를 무슨 형태로 바꿔서 풀자 이거냐면 얘를 그냥 2차 방정식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야. 2차 방정식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야. 일단 엄연히 2차 식과 2차 방정식은 다른 겁니다. 2차 식은 그냥 식이고 2차 방정식은 x값을 구하는 는 0이 붙은 등식입니다. 알겠죠? 그럼 엄연히 다른 거야. 근데 한번 이거를 인수분해하기 위해서 얘를 방정식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지. 그랬을 때 그 방정식의 x값을 한번 구해보자 이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이 방정식으로 만들었을 때 이 녀석의 근을 한번 구해보자 이거지.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뭐 써야겠어? 근해 공식 써야 될 거야. 근해 공식 쓰면 x는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가 되면서 이 녀석은 뭐가 나와? 그쵸, 허근이 나오죠. 마이너스 2 뿔마 루트 3 i 요런 형태로 나올 겁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이 두 근 x값이 뭐랑 뭐가 되는 거야?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그래서 그럼 이거 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이 녀석 가지고 얘를 인수분해 시켜보자 이거지. 근을 알잖아. 근을 줬잖아. 그럼 이거 가지고 즉 얘네에다가 이 자리에다가 이 녀석들을 x에다 집어 넣으면 뭐가 나온다는 소리야? 0이 나온다는 소리지. 왜? 이 녀석들은 각각의 x 값들이잖아. 그럼 이 식에 얘를 집어 넣으면 얘가 뭐가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야. 그럼 이 상태로 내가 얘를 인수분해 시켜보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x에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하나 나오는 거고 x에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아니야? 그래야 각각의 자리에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들어가면 0 나올 거고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 들어가야 0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게 0이 된다라고 쓸 수 있다 이거 아니야? 그죠? 근데 우리 이거를 방정식이라고 가정하고 푼 거잖아. 그지? 근데 원래 뭐야? 그냥 2차 식이거든. 그래서 그냥 이것만 지울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하면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이거야. 좀 뭔가 엉망 아니야? 그러니까 막 내가 가정하고 내가 풀고 싶은 대로 푼 거 같잖아. 맞아. 그런 거야.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인수분해한다고 하는 건 얘를 2차 방정식 형태로 만들어서 그때의 근을
가지고 있는 인수로 인수분해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인수로 가지고 있다. 무슨 말이 됐어? 그럼 좀만 더 간단한 거 생각하면 원래 인수분해 되는 애들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요런 녀석 있잖아. 근데 얘네 원래 인수분해 되잖아. 그지? 인수분해 원래 되잖아. 그럼 얘네 원래 인수분해 되는 거 아는데 그러니까 모른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그럼 뭐 써야 돼? 근해 공식 써야 될 거 아니야. 2분의 뭐야? 2분의 3뿔마 루트 9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얼마가 되냐면 x는 2분의 얘를 0이라고, 그러니까 얘를 지금 우린 이 녀석인데 얘를 이 방정식이라고 가정을 하고 2분의 3뿔마 1이야. 따라서 x는 하나는 뭐가 나오는 거야? 2 나오고 하나는 뭐가 나오겠어? 1 나온다 이거지. 무슨 말이 됐어? 그럼 얘네들 가지고 인수분해가 되는 식을 만들면, 즉 얘네들 가지고 x에다 2를 넣으면 0이 나와야 되고 x에다 1을 넣으면 0이 나와야 되니까 이 녀석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0이라고. 근데 사실 얘는 방정식이 아니었다 이거지. 그래서 그 방정식 뒷부분을 지워버리는 거야. 그거 이 메커니즘과 이 메커니즘과 똑같은 거야. 이 결과랑 이 결과랑 똑같은 거야. 무슨 말이 됐어? 그래서 이걸 뭐라 부르냐면 복소수의 범위에서까지 인수분해가 된다 이겁니다. 복소수의 범위까지 인수분해가 가능하다 이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무슨 말인지 좀 이해됐냐 얘들아? 사실 엄청나게 중요하진 않아요. 너네가 앞으로 문제를 풀면서 이 복소수의 범위에 대해서 인수분해하는 것까지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어차피 우리는 만약에 복소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가 된다고 해도 우린 그냥 인수분해 하지 않고 그냥 근해 공식으로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굳이 복소수까지 그 허근 나오는 것까지 인수분해해서 막 하고 싶겠니? 그냥 근해 공식 쓰면 근 나오는데. 그죠? 어차피 방정식을 푼다라는 건 근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된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가능하다는 것만 알아둡시다. 알겠죠? 복소수의 범위에서까지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는 것까지만 알아둡시다. 그죠? 자, 그럼 이제 이것만 한번 보면 되는데. 자, 이것만 하나 보면 돼. 잘 봐. 얘들아, 2차 방정식의 기본 형태는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일 때 a는 0이 아니다 이런 형태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너네 지금 보면 이런 거야. 예를 들면 우리 저번 시간에요. 복소수를 배우면서 그 어떤 복소수 z와 그 복소수 z가 조금 다른 형태, 즉 허수부의 보호가 반대인 형태를 뭐라 부르죠? 켤레복소수라고 부르죠. 그죠? 복소수 그 줄여서 뭐 바라고 하긴 하죠. 그럼 그 켤레는요 원래 복소수랑 조금 어때? 비슷하지 않아? 허수부 보호만 갖고 좀 다르고 비슷하지 않아? 그래서 나는 보통 걔네 둘을요 조금 뭐 다르긴 한데 결이 비슷하다 해서 그냥 짝꿍이라고 부르거든? 둘이 좀 짝꿍이다라고 해. 둘이 막 허수부의 보호만 다르니까 짝꿍이라고 해. 그럼 여기도 그런 짝꿍 형태들이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면 만약에 이 어떤 2차 방정식의 한 근을 내가 뭐라고 쓸 거냐면 x는 p 플러스 q 루트 m이라고 쓸 거야. 이런 식으로 쓰잖아. 그럼 다른 한 근은 너는 자연스럽게 뭐라 써야 되냐면 p 마이너스 q 루트 m이라고 할 겁니다. 그때 이 녀석을 뭐라 부를 거냐면 우리는 켤레 근이라고 부를 거야. 그래서 이 켤레의 의미는 짝꿍의 의미입니다. 짝꿍. 허수부의 보호가 반대. 우리가 뭐 복소수 쪽에서는 허수부의 보호가 반대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허수부가 아니지. 그지? 여기는 허수부가 아니잖아요. 그죠? 허수부가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이 녀석을 켤레근, 짝꿍이라고 부를 건데 근데 이거에 조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가 p 플러스 q 루트 m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반대끈은 q 마이너스 q 마이너스 p 루트 뭐라는 거야? p 마이너스 q 루트 m이 나와야 되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런 거야. 이 조건이 좀 중요해. 뭐냐면 a,
B, C는 모두 유리수여야 돼. 이 A, B, C는 모두 유리수여야 돼. 자, 그럼 왜 그러냐면 너네 근데 처음부터 일단 얘가 왜 이렇게 나와야 되냐요가 궁금하면 근해 공식을 써보면 됩니다. 잘 봐.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잖아. 그럼 잘 봐. 어차피 가운데 뿔마야. 어차피 가운데 뿔마야. 그럼 하나 플러스면 하나 뭐겠어? 마이너스. 하나 마이너스면 하나는 플러스가 되니까 이 관계가 켤레 관계가 되는 거야. 근데 그 켤레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A, B, C가 모두 유리수여야 된다는 말이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면 하나가 X 만약에 X 근이 하나가 뭐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이라면 자연스럽게 너네 다른 한근은 뭐라 쓸 수 있어야 되냐면 X는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쓸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왜? 어차피 이 녀석을 풀었을 때 근의 공식을 썼으면 얘네 둘을 합쳐서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3이라고 썼을 테니까. 무슨 말인지 됐어? 근데 그때 중요한 건 이 A, B, C가 모두 유리수여야 된다는 건데 왜 그러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X에 내가 근의 공식을 썼더니 X가 2분의 루트 3 플러스 2 루트 3이 돼버린 거야. 이 루트 3 뿔마 2 루트 3이 돼버린 거야. 근의 공식을 썼더니. 그럼 일단 누구 자리가 유리수가 아니죠? 그죠? 이 자리. 즉 B가 유리수가 아닌 거 아니야? 그지? B 자리가 무리수가 아닌 거잖아 일단. 그지? 뭐 안쪽은 뭐 유리수라고 쳐도요. B 자리부터 일단 무리수가 아닌 거잖아. 그럼 얘를 계산을 하잖아? 그럼 계산하게 되면 한 번은 더하고 한 번 뺄 거 아니야. 한 번 더하면 어떻게 돼? 2분의 3 루트 3이지. 그럼 한 번 빼면 얼마야? 2분의 마이너스 루트 3. 얘네 둘이 비슷하니? 얘네 둘이 비슷한 형태야? 아니야. 비슷한 형태가 아니야. 따라서 A, B, C가 모두 유리수가 아닌 경우에는 이런 켤레 모습, 짝꿍의 모습으로 안 나온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됐어? 그래서 항상 너네가 P 플러스 Q 루트 M이 나오면 다른 근은 P 마이너스 Q 루트 M이라고 나올 때는 얘네들이 항상 뭐여야 되냐면 유리수 형태일 때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야. 유리수가 아니라면 지금처럼 켤레 모습으로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지. 물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조건을 걸어두고 무조건 이렇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이거랑 마찬가지로 하나 또 있는데 만약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일 때 A가 0이 아니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때 내가 한 근을 P 플러스 QI라고 가정을 한다면 다른 한 근은 자연스럽게 뭐가 돼야 되냐면 P 마이너스 QI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때 이 녀석을 뭐라 부르기로 했다고? 그쵸. 켤레 근이라고 부르기로 했다고. 근데 마찬가지로 이 녀석도 조건이 하나인데 무슨 조건이냐면 A, B, C는 모두 실수여야 합니다. 실수여야 해요. 이 내용은 저번에도 한번 그 복소수 할 때 얘기를 했었는데 각 자리가 실수가 아니게 돼버리면 좀 복잡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야. 얘도 똑같은 예시로 좀 들어주면 만약에 X가 2분의 I 뿔마 3i라고 하면 일단 이 자리, 즉 B의 자리가 지금 뭐가 아닌 거야? 실수가 아닌 거지? 그럼 이렇게 되면 얘 계산하면 X는 뭐 나와? 한 번 더하면 2분의가 아니라 2분의 4i니까 얼마? 2i. X는 한 번 빼면 얼마야? 마이너스 2i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i. 얘네 둘이 비슷합니까? 아니죠? 켤레 관계가 안 나온다는 거죠. 짝꿍의 관계가 안 나온다 이거야. 실수가 아니면. 됐어? 그래서 조건들이 무조건 있다. 근데 보통은 진짜 미친 사이코가 아닌 이상 이거 다 줍니다. 켤레근 쓸 때는요 보통 다 이거 얘기해놓고 해. 문제 속에 다 이미 들어가 있어. 너네가 잘 보잖아? 그럼 이게 유리수라는 얘기구나, 이게 실수라는 얘기구나, 이미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보통 한근을 먼저 주면 다른 한근은 이렇게라고 너네 아마 그렇게 자연스럽게 쓸 거야. 근데 단 의미를 조금 생각해 두는 게 좋아.
어떤 가끔 또 이상한 사람들 만나면 문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저거 뺄 수도 있어. 알겠지? 빼면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 생각해줘야 돼. 무조건 켤레라고 생각하면 안 돼. 저 말이 없으면 켤레 아니야. 아닐 수도 있어. 이 말이 없으면 이거 관계되게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근이 이거라고 해서 다른 한근이 바로 이거라고 쓰면 안 될 수도 있다는 소리야. 알겠지? 근데 보통은 다 준다. 알겠죠? 그래서 문제 한번 보면, 자, 개념 여기까지 끝이거든? 그래서 대표 문제 한번 좀 보면, 넘어갔네. 대표 문제 한번 보면, 일단 여기 파트는 좀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뭐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개념 강의를 꼭 한 번씩 더 보세요. 근데 사실 진짜 수학도 너네 머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머리 싸움이라고 생각하지만 수학도 암기입니다, 얘들아. 누가 공식 잘 외우고 누가 유형 잘 외우나 싸움이야. 그래서 봅시다. 얘들아, 이 녀석 2차 방정식의 근이 x는 a 풀마 루트 bi래. 근데 제 인수분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럼 뭐 써야 돼? 근해 공식. 그럼 x는 2a분의, 그죠?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얼마? 마이너스 12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럼 x는 2분의 마이너스 3 뿔마 루트, 얘는 마이너스 3이죠. 그럼 3 들어오고 i는 어떻게 되겠어? 바깥으로 나가지 않을까. 됐어? 근데 우리는 뭐 a와 b를 구해달라고 하네. 이거 좀 쪼개서 써볼까? x는 얘네 두 개 쪼개면 2분의 3 뿔마 2분의 루트 3 i 요런 형태라고 써도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A는 여기 나오는 거 확인했어. 그지? 근데 루트 안으로 들어가 있네? 그지? 루트 안쪽으로 들어가 있네? 그럼 뭐 루트로 한번 합쳐주는 게 좋지 않을까? 뭐라 쓸 수 있을까? 루트 4분의 3. 그렇지. 얘는 원래 뭐야? 루트 4분의 루트 3이지? 그지? 그럼 이제 한 번에 묶었으면 어떻게 쓸 수 있어? 루트 4분의 3i라고 쓸 수 있거든. 그럼 따라서 이거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이거 자체가 b가 되는 거겠지. 얘가 뭐가 돼? a가 되는 거지. 따라서 원하는 값은 a 플러스 2b니까 2분의 3 플러스 2에다가 뭐 4분의 3? 얼마? 3 아니야? 다음. 이건 뭐 간단한 거고요. 자, 봅시다. 자, 이제부터 좀 중요해.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해야 되는데, 얘들아 이거 지금 보여? 너네가 근과 관련된 문제를 딱 보잖아? 그럼 너네는 바로 판별식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야. 판별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야. 이 식을 딱 보고, 이 문제를 딱 보고, 얘가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져야 되는데, 서로 다른 두 식은? 그럼 서로 다른 두 식은? 내가 얘가 근이 뭐가 나오는지는 몰라도 얘가 근이 어떻게 되는지는, 근이 몇 개고 어떤 근이 나오는지는 판별할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판별식 D가 0보다 어때야 되죠? 커야 된다 이거죠. 그럼 바로 찾을 수 있다고. 얘를 직접 근해 공식을 사용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 근이 무슨 근을 갖는지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써봅시다. B제곱 5-2K 전체의 제곱에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4K 제곱이 0보다 어때야 된다고? 커야 된다 이거죠. 됐어? 그럼 얘 풀어주면 4K의 제곱에 마이너스 20K의 플러스 25 마이너스 4K의 제곱이 0보다 크다라는 게 나오겠죠? 됐어? 그럼 뭐 없애줄 거 없애준다면 마이너스 20K가 25 우변으로 넘겨서 마이너스 25보다는 크다. K는 20으로 나눠준다면 4분의 5 이런 형태 되지 않겠어? 됐어?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20으로 나눴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 바뀌어야겠죠. 따라서 이걸 갖도록 하는, 이걸 만족시키는 자연수 K의 개수는 한 개밖에 없죠. 왜? 자연수는 0보다 크잖아. 따라서 K는, 그쵸. K는 0보다 크고 4분의 5보다 작은 이 사이에 있는 자연수의 개수는 1밖에 없는 거지. 다음. 봅시다. 자, 이 2차 방정식이, 자, 내가 아까도 말했죠. 얘들아, 이 2차 방정식이 뭘 가진대 지금?
완전 제곱식을 갖는데 얘들아 완전 제곱식의 형태는 근을 뭘 갖는다? 그쵸, 중근을 갖는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중근을 갖는다라고 하면 판별식 D가 0보다 0과 같다라고 써야 된다 이거죠. 그럼 쓰면 어떻게 돼? B 제곱하니까 K의 제곱 그죠? B 제곱 마이너스 얼마? 4K 이렇게 되겠죠. B 제곱 마이너스 4AC 됐어? 그럼 따라서 K는 K 마이너스 4 0 이렇게 되지 않겠어? 따라서 K는 0 또는 K는 4입니다 라고 쓸 수 있다 이거죠? 그죠? 근데 여기가 이제 바로 그 살짝 좀 사이코 같은 문제인 게 만약에 얘가 객관식이 아니라 단답형이었다면 너네 객관식이었으면 그냥 4번 했겠죠. 그죠? 근데 그 답이 두 개잖아요. 객관식이 4번 했겠죠. 근데 단답형이면 두 개 썼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틀리는 거야. 왜 그런 줄 알아? 왜 그런 줄 알아? 왜 그런지 아는 사람? 왜 얘는 되는데 얘는 안 될까? 그렇죠. 아까 맨 처음 얘기했잖아. 2차 방정식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일 때 a는 0이 되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그 말은 즉 여기 앞에 이 k가 0이 되면 안 된다는 소리죠. 따라서 얘는 안 되는 거야. 얘밖에. 그래서 문제 단답형 가끔 낼 때 저렇게 내. 하고 시험에서. 그럼 너네 틀리는 거야. 서술형도 저런 거 1번으로 내잖아? 그럼 엄청 쉽다 하고 그냥 똑같이 판별식으로 쓰는데 나중에 보면 저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틀리는 거지. 다음. 자, 근과 계수와의 관계예요. 자, 이 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제곱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의 제곱의 값을 구하라. 그러면 너네 이걸 보잖아? 그럼 얘를 분명히 정리를 해야 돼. 그럼 정리하고 싶으면 뭘로 묶어내고 싶냐? 그렇죠. 알파 베타로 좀 묶어내야 돼. 알파 제곱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의 제곱을 뭘로 묶어낼 거냐면 알파 베타로 묶어내야 된다 이거야. 그럼 어떻게 돼? 알파 플러스 베타 되거든. 그럼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건 결국에 뭐랑 뭐야? 알파 베타와 알파 베타. 따라서 이걸 말로 쓰면 뭐라 외우는 거야?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알아내면 된다 이거지. 그럼 여기서 두 근의 합을 얼마입니까? 라고 쓰면 얼마나 써야죠? 자, 천천히 써봅시다. 마이너스 3분의 6이니까 얼마? 마이너스 2. 두 근의 곱은 뭐라 써야 되죠? 3분의 2라고 쓰면 되겠죠. 그럼 넣읍시다. 넣어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알파 베타 얼마라고? 3분의 2.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라고? 마이너스 2. 따라서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3분의 4. 이런 형태로 나온다 이거지. 다음. 자,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2분의 1 플러스 i, 2분의 1 마이너스 i 라고 했을 때 두 근의 ab에 대해서 ab 값을 구해달라고 하네요. 그럼 잘 봐 얘들아. 이미 두 근을 줬잖아. 그치? 두 근을 줬잖아. 그럼 나 이렇게 써볼게 얘들아. 두 근의 합을 구해봐. 그냥 주어진 거 가지고. 그죠? 1이죠? 2분의 1 플러스 i랑 2분의 1 마이너스 i 더하면 1이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을 한번 구해봐. 4분의 5. 왜? 합차잖아. 앞에 거 제곱하면 얼마? 4분의 1. 빼기 뒤에 거 제곱이면 i의 제곱. 그럼 이 얼마가 되는 거야? 플러스 1이 되면서 4분의 5 이렇게 되거든. 그럼 잘 봐. 그럼 저 식에서 두 근의 합을 나타내봐. 마이너스 2분의 1. 저 식에서 두 근의 곱을 나타내봐. 2분의 마이너스 B. 결국엔 이 녀석과 이 녀석은 어떻다? 같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만약에 이걸 몰랐으면 사실 그냥 대입을 해서 풀어도 나오긴 해요. 대입해서 식 몇 개 나오겠어? 2개 나오겠지? 하나씩 넣고 밑에 있는 식, 위에 있는 식, 아래 있는 식 2개 넣으면 2개 나올 거 아니야. 근데 그거보다 이게 훨씬 쉽지. 그럼 풀어주면 결국엔 1은 마이너스 2분의 a니까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2는 a가 될 거고요. 일로 와서 4분의 5는 2분의 마이너스 b잖아요. 그죠?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 2 곱하면 b는
마이너스 2분의 5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요? 그죠?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건 얘네들이 곱해달라고 하네. AB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5 이런 형태니까 날아가고 날아가면서 얼마만 남아? 5만 남겠지. 다음. 자, 가끔은요. 내가 아까 말했듯이 근을 주면 뭐 식의 내용을 좀 찾아내라 뭐 이런 내용인데 가끔 근을 이제 그냥 올바르게도 주지 않은 문제들도 있어요. 저 문제를 좀 보면 두근의 비가 2대 3이래. 두근의 비가 2대 3이래. 그러니까 어떤 근과 어떤 근이 두 개인데 그 둘의 근이 2대 3의 비율을 가지고 있대. 그럼 만약에 내가 두 근이 배가 2대 3이면 이런 식으로 써도 되는 거 아니야? 한 근을 2알파라고 쓰고 다른 한 근을 3알파라고 써도 된다 이거지. 너네 이 비율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나? 알고 있어? 알고 있어? 수차이? 모르겠어? 잘 봐. 간단한 예로 들어주면 이런 거야. 너네 1대2 이런 거 있잖아. 1대2 또는 2대4도 얼마야? 1대2지. 3대6도 얼마야? 4대8도 얼마야? 그치, 1대2예요. 얘네들 전부 다 뭐야? 1대2야. 근데 지금 모습이 어때? 달라. 전부 다 같은 1대2인데 모습이 달라.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얘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1 곱하기 1이야. 얘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1 곱하기 2야. 됐어? 얘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뭐야 이거 잘못 썼다. 얘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2 곱하기 1이야. 얘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2 곱하기 2야. 됐어? 그 다음 얘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3 곱하기 1이야. 얘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3 곱하기 2야. 얘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4 곱하기 1이야. 얘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4 곱하기 2야. 엄청나게 많은 1대2가 있겠지.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엄청나게 많은 1대2가 있을 거야. 분명히. 그럼 잘 봐. 지금 내가 이 1과 2, 2와 4를 좀 나눠서 썼잖아. 그럼 나눠서 쓴 것 중에 공통인 부분이 지금 어디 있어? 1, 2, 1, 2, 1, 2, 1, 2. 요 부분이 지금 다 어때? 1대2야. 그지? 그럼 뭐만 달라진 거야? 지금 앞에 곱해진 숫자만 좀 달라진 거 아니겠어? 근데 지금 그 곱해진 숫자는 좌우변이 어때? 좌우변이 어때? 그 앞에 곱해진 숫자는? 같아. 얘 1이고 얘 2고 얘 3이고 얘 3이잖아. 여기도 1, 2, 3, 4잖아. 그럼 그 말이야. 그러면 이 1대2라는 이 비율에 정말 많은 녀석들이 있을 건데 얼마나 그 숫자가 얼만큼의 숫자가 곱해진지를 모르는 거 아니야. 예를 들면 4를 곱하면 4대 8이야. 그지? 근데 만약에 10을 곱하면 10대 20이야. 100을 곱하면 100대 20이야. 그러니까 그 1대2라는 똑같은 그 비율에 서로 같은 얼마만큼의 그 곱이 곱해져 있는지를 모르겠다 이거지. 그걸 모르니까 그 얼마만큼 곱해졌다 이거를 알파라고 두자 이거야. 그래서 모르는 그 녀석의 근을 비율로 따지자면 알파 대 2알파라고 둘 수 있는 거야. 근데 이 알파 대 2알파도 결국엔 몇 대 몇이야? 1대2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이 말도 마찬가지 얘들아. 2대 3이라는 비율의 근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는 2대 3이라는 녀석이 정말 많을 거야. 그 많은 숫자들 중에서 실제로 어떤 녀석과 어떤 녀석인지를 모르겠으니까 근데 그 어떤 녀석과 어떤 녀석은 똑같이 분명 수가 곱해져 있을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그걸 모르겠으니까 그 똑같이 곱해진 수를 뭐라고 두자면 알파만큼 곱해졌다 이거지. 그래서 두 근을 뭐라 쓸 수 있냐면 2알파 하나는 3알파라고 두자 이거야. 무슨 말인지 됐어? 그럼 이거 가지고 쓸 수 있는 게 x 하나는 2알파고 x 하나는 3알파라는 소리잖아. 그럼 여기서 쓸 수 있는 건 두 근의 합은 2알파 플러스 3알파야. 됐어? 두 근의 합이 2알파 플러스 3알파야. 그럼 저 식에서 두 근의 합은 뭐라 쓸 수 있어? 마이너스 1분의 5라고 쓸 수 있겠지. 따라서 5알파가 얼마야?
마이너스 5가 되면서 알파는 마이너스 1. 즉 이 두 근이 바로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이라는 거 알아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러면서 바로 마지막으로 우리는 결국엔 K 값이 궁금한 거잖아. 그럼 뭘 찾아야 되냐면 두 근의 곱을 써야겠지. 그 두 근의 곱을 저 식에서 찾아내면 뭐라 쓸 수 있냐면 1분의 K-2라고 쓸 수 있거든. 둘이 곱하면 6알파의 제곱이죠? 그죠? 6알파의 제곱이라서 얘는 K-2가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근데 알파는 얼마였어? 마이너스 1. 제곱하면 얼마야? 6이죠? 따라서 6이 K-2가 되면서 K는 얼마가 되는 거야? 8이 되는 거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됐어? 다음 이거. 자, 다음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다음을 구하세요. 봅시다. 자,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원하네. 그치? 두 근의 합 뭐라 써야 돼? 그치.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2 얼마? 2. 알파, 베타 뭐라 써야 돼? 1분의 3 얼마? 3이라고 써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를 좀 잘 봅시다. 이제는 이 알파 플러스 하나를 근으로 하고 알파 베타를 하나로 근으로 한대. 무슨 말인지 됐어? 그럼 각각의 그 근은 뭐라 쓸 수 있어? 어떤 녀석의 두 근을 하나는 x는 뭐라 쓰겠다는 거야?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고 또 하나는 뭐라 쓸 거냐면 알파 베타라고 쓰겠다 이거야. 그러면서 x제곱의 개수는 뭐래? 1이래. 그랬을 때 이 2차 방정식을 구해달라는 거 아니야? 근데 얘 얼마야? 2잖아. 얘 얼마야? 3이잖아. 그럼 한 근이 2고 한 근이 3이고 최고차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 구해달라 이거지. 그럼 어떻게 쓰기로 했어? x제곱에 마이너스 두 근의 두 근의 합 얼마? 5. 왜? 이거 하나를 하나의 근위로 하고 이거 하나를 하나의 근위로 했으니까 두 근의 합 얼마? 5. 플러스 두 근의 곱. 최고차항 1이니까 밖에 1 쓸 필요가 없다 이거지. 찾아냈죠. 이해됐어 얘들아? 이해했어? 다음. 자, 이런 거야. 자, 이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2 플러스 3i일 때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 값을 구해달라고 하네요. 그럼 너네 이 한 근이 2 플러스 3i라고 쓰면 다른 한 근은 뭐라 쓸 수 있다고? 2 마이너스 3i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단 a, b, c가 뭐일 때였죠? 실수일 때죠? a, b가 뭐라고 줬어? 실수라고 줬잖아. b, c 자리가 실수고 이미 a 자리는 1이라서 실수잖아. 그럼 세 a, b, c가 모두 실수라고 준 거죠. 그러니까 문제에 다 녹아져 있어. 너네가 그냥 흘리고 지나가는 그런 문장들에 저런 조건들이 이미 다 붙어 있는 거야. 알겠죠? 그럼 저걸 보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모두 실수니까.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면 또 두 근을 알아버렸네? 두 근 알아버렸네? 그럼 두 근의 합은 얼마일까? 4. 근데 두 근의 합이 저 식에서는 얼마일까? 마이너스 1분의 a. 두 근의 곱은 얼마일까? 4 마이너스 9i의 제곱. 얼마? 13. 근데 두 근의 곱이 저 식에서는 얼마일까? 1분의 마이너스 b. 따라서 4는 마이너스 a라서 a는 마이너스 4. 13은 마이너스 b라서 b는 마이너스 13.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9.